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건 성장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지친 마음을 다시 세우는 멘탈 회복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쳤다는 건 멈춰야 할 신호가 아닙니다. 지친 건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지쳤을 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시기를 맞이한 겁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하라고 요구합니다. 지치면 안 돼, 약하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지쳐도 괜찮은 척하고 힘들어도 웃는 척하고 무너지고 싶어도 버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쳤다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견뎠기 때문입니다. 지침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멈춰야 해. 이제 쉬어야 해. 이제 회복해야 해.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신호는 당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지쳤을 때는 멈추세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멈춤과 포기는 다릅니다. 멈춤은 일시적이고 포기는 영구적입니다. 멈춤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고 포기는 끝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멈춘 것입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고른 후에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멘탈 회복은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회복이란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이에요. 쉬는 동안에도 방향은 잃지 말고 다시 일어설 날을 준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게을러질 것 같고 약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마라톤 선수도 중간에 물을 마십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기 위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끝까지 달리려면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쉬는 동안에도 방향은 유지하세요. 목표를 잃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세요. 지금은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에너지를 채우는 중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리질리언스입니다. 원래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물체가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튕겨 올라옵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을 받아도 다시 원래 상태로, 아니 더 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약한 날도 무기력한 날도 괜찮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는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치면 안 되고 슬프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이 가면은 무겁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쳤어.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무너질 것 같아. 이것을 인정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로봇이 아닌 이상 누구나 지치고 힘들고 무너집니다.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용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 그리고 그게 괜찮아. 이 수용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를 알아야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상태를 인정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피로는 정보 과잉에서 옵니다. 요즘 우리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보고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게 마음을 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현대인의 뇌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출근길에 뉴스를 보고 일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 SNS를 보고 퇴근 후에 유튜브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 무언가를 봅니다. 뇌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회복됩니다. 명상할 때, 산책할 때, 멍 때릴 때. 이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뇌의 휴식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통합하고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 이 모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멘탈 회복을 위해서는 정보를 끊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꺼두세요. SNS를 보지 마세요. 뉴스를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거나 걷거나 하늘을 보거나.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견디세요. 30분만 지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것이 진짜 휴식입니다. 회복은 고요 속에서 일어납니다. 강한 사람은 계속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요한 시간에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미디어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이런 외부의 목소리들이 너무 크면 내면의 목소리는 묻힙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 당신이 진짜 필요한 것, 당신이 진짜 느끼는 것. 이것은 고요 속에서만 들립니다. 고요한 시간을 만드세요. 혼자만의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우리는 고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로 시간을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요를 견디세요.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만납니다. 진짜 자신을. 가면 뒤에 자신을. 그 만남이 치유입니다. 명상하세요. 산책하세요. 자연 속에 있으세요. 이런 활동들은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목소리를 키웁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고요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평화, 명료함,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은 작은 회복을 반복하며 강해집니다. 하루를 버티는 힘은 작은 회복에서 나옵니다. 잠깐의 산책, 짧은 명상, 따뜻한 물 한 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내면의 회복력을 키웁니다. 큰 회복만 회복이 아닙니다. 2주간의 휴가, 한 달간의 안식년. 물론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긴 휴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회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작은 회복을 쌓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10분 산책하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오후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일하다가 5분 명상하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천천히 의식적으로. 물이 당신의 피로를 씻어내는 것을 느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큰 회복력이 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무거운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큰 휴가를 가는 것보다 매일 작은 회복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회복을 습관화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입니다. 괜찮아, 오늘은 이 정도면 잘했어. 그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자기 연민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자책하고 실수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부족하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너는 왜 계속 실패해? 이런 말들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자기 연민이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중한 친구에게 대하듯이.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실수했을 때 괜찮아라고 말하세요. 지쳤을 때 쉬어도 되라고 말하세요. 부족할 때 그래도 잘했어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텼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충분해. 이런 말들이 당신을 치유합니다. 자기 연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회복의 도구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할 때 당신은 더 빨리 회복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뿐. 당신이 지금 느끼는 피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분명 다시 더 단단하게 일어설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실패했고 무너졌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애플을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과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J.K. 롤링은 이혼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해리포터를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너지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강한 당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피로는 끝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변화하세요. 더 현명하게, 더 건강하게, 더 균형 잡히게. 당신은 분명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무너진 경험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는 일본의 킨츠기 기법처럼 당신의 상처는 금으로 메워져서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세요. 회복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